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서 그 용어 비결이라는 어휘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이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신선이 되는 그 메커니즘을 다룬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용어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신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관심이 좀 많아지고 또 실제로 수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요 그림들은 지금 뭐냐면 요 그림들은 해명경, 그러니까 유화양 선사가 저술하신 해명경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들인데요. 요 그림들이 요 해명경이 있습니다. 요 해명경에 수록된 그림들에 이것이 진리의 태아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도태도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진리의 태아가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형성된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태아가 나오는 그림에서 출태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머리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꽃잎, 천개의 연꽃잎이 피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림으로 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게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이 몸 밖으로 나온 몸 밖의 몸, 출퇴된 이 몸에서 여러 또 그러니까 새끼를 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끼를 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쭉 자신의 분신체들을 이렇게 쫙 놔둘 수가 있어요. 분신의 형상들을 놔둘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선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게 목표입니다. 요런 단계에 오른 사람을 천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머리 밖으로만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신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용어 비결이라는 메커니즘을 들어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단전호흡이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방식으로 이 단합을 한다 이거죠. 단학에서 단전호흡, 그러니까 어떤 호흡법.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단전이라는데 호흡이라는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세간에는 여러 유력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일단은 이런 단계에 도달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아무튼 이분들은 호흡법으로 이렇게 가르치세요. 가르치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이 용어 비결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 용어 비결이 마치 단전호흡의 호흡법을 중시하는 이론 체계인 것처럼 용어 비결을 각색을 해서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호흡법하고는 사실은 용어 비결은 호흡법하고는 그러니까 단전 호흡의 호흡법을 지지하기 위해서 용어 비결에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호흡법을 이렇게 단전 호흡법으로 수련 체계를 구축하신 분들이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용어 비결을. 근데 이 용어 비결을 이렇게 하면서 이 용어 비결을 또 어떤 점을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냐면, 이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한국의 전통 선악하고 맥이 다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도 사상의 맥, 정통 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게 호흡법을 가르친 것이다. 호흡법을 중심으로 이론 전개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전통 사상, 선도 사상의 정통맥이다. 자, 우리는 사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실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몸 하나 이렇게 요거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도 사상의 정통맥이니 아니니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을 빌려다가 이렇게 그 이론에, 자신들의 그 이론에 뭐랄까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자, 왜 그걸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목표라. 항상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선도 사상은 실증 사상이 실증이에요. 실증. 과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용어 비결을 어디서 한국 전통 선도 사상의 정통 맥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북찬 선생께서 그 조선 그 중종의 때 태어나서 명종 4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요때 조선 시대 때 그 중기에 그 활동하시던 분이신데, 북창정염이라고 해서 정북찬 선생께서 용어 비결을 저술을 해서 남기셨는데, 이 요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북찬 선생이 굉장히 엄청난 그 신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전통 사상의 맥을 여기서 이제는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조선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는 정부찬 선생이 그 이론 전개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이 그 선도 사상의 이론은 사실 그 중국의 선도에 관련된 책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선도 이론을 그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부찬 선생의 용어 비결은 중국 선도 사상을 중국의 중국 선도 사상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지, 이게 한국 전통 사상이, 한국 그 선도 사상의 핵심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한국의 그 전통 그 선도 사상은 정부찬 선생이 따로 지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궁울가라고 있어요. 궁울가. 그래서 이 궁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자체가 한국 전통 사상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론하고, 그럼 이 용어 비결하고 궁울가하고 이게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논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궁울가가 한국 전통사상, 한국 선도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용어 비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도사상의 아류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선도사상의 아류 사상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난을 해서. 자, 그러나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니까 저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관점을 저는 논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논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는 뭐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비결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반쪽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울가를 같이 해야지 종합적이고 완벽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비결은 반쪽 이론이다. 궁울가를 중심으로 해서 용어 비결을 결합을 시켜서 재구성해내야지 그것이 종합적이고 정통 핵심 이론이 될 수가 있다. 한국 민족의 선도 사상이 정통 핵심 사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련을 해야지, 그런 이론의 기초를 해서 수련해야지 이런 신선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용어하고 궁울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용어론하고 궁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출발이 어디서 이게 하나의 종합적 이론을 어떻게 구성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것은 사실은 사신도에 있습니다. 사신도에 기본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신도, 자, 사신도. 여기 보면은, 우선은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걸 제가 가려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걸 안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제가 구궁 정의도 하고, 우리가 이제 문항 8개와 문항 8개 각 붙은 다양한 그것들을 이제 기본 배치도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사신도가 이렇게 있죠? 사신도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궁울용어라고 해놨어요. 궁울용어다. 그러니까 용어 비결의 용어에 궁울이 있어서 궁울용어로 해서 종합적 이론을 이걸 구성을 해야지 이것이 이치가 맞기 때문에 궁울용어라고 제가 해놨는 건데요. 여기 이것이 사신도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건데, 이 사신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론이 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사신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복잡한 이론의 어떤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용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도상에서 여기 용과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있는데 사신도상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갑을 청룡이다, 이렇게 갑을 청룡. 야, 얘들 오늘은 사신도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된다. 갑을 청룡입니다. 갑을 청룡이다. 그 다음에 병정 주작.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니, 여기 가운데가 있습니다. 가벌병정 무기잖아요. 무기 뭐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네 마리만 있지, 이 무기가 가운데인데 무기가 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자, 무기가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자, 청간이죠.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경신 백호, 경신 백호입니다. 경신 백호. 그 다음에 임계
무기경신, 임계, 현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신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신도라는 게 무슨 뭐 태왕사신기라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태왕사신기 드라마에 보면은 요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선조들의 이 동양권에서는 사신도를 굉장히 많이 그리죠.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그래서 금방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용호라고 하는 것은 가불청룡과 경진백호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용호. 이게 두 개가 용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한자로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용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불청룡과 경신백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위도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가로선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참조를 하면 요건 네모칸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땅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네모칸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요건 지금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허녀, 두, 기미, 신방, 저황, 각진. 이거는 28개의 하늘의 그 별자리, 28수를 표현한 겁니다. 28수에다 이렇게 배치를 그냥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28수가 없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4마리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4마리의 그 신수를 통해서 이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용호라고 할 때는 이 동청룡, 그러니까 동청룡과 서백호.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은 서쪽이고, 그러니까 동청룡과 서백호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에 들어보셨어요? 무덤자리 쓰는데 많이 명당 찾는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당 찾는 이론과 통하는 거예요. 명당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명당. 그리고 이 명당에 바로 이 명당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동청룡, 서백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명당자리 찾는 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오는 것, 이 그 신태 영화가 자라나오는 것이 명당자리예요. 명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당의 원래 개념이, 명당이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명당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명당입니다. 거기에 명당 위치가 되는 건데, 거기서 자라나오는 겁니다. 주 생성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그 명당 찾는 이론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청룡, 서백호로 이렇게 이 두 개 가지고 쓰는 이론이래. 근데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그러면 남주작가 북현무는 뭐냐 이러는 거죠. 남주작가 북현무가 이게 바로 궁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청룡, 가불 동청룡, 경신서백호 있고, 여기는 뭐냐면은 현무가 궁입니다. 현무, 궁. 이게 바로 궁이고, 이게 주작이 을입니다. 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숨겨놓은 거죠.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왜 궁이고 을이냐. 지금은 묻지 마시고 일단 이게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기에 이 용호 비결이라는 용호 이론은 동서의 이론이구나.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론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가 아니라 요거는 요렇게 아래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론이 궁을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 십자가가 여기 동청룡 서백호고 북현무 남주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다 구성이 돼야지 궁을 용어론이 틀이 잡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용어 비결만 가지고 한다면 이 동서 이론만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론 자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실은 궁을론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체계 가지고 사신도에서 이 체계 가지고 중시 여겨서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북찬 선생께서 궁을가를 남기시는 것은 이것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볼 때도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어떻게 됐니? 우리 몸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선으로 볼 때는 가로지르는 이론으로 가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가로지른다고 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지만은 아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론이 또 중심적인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간의 그 육체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궁을론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지금 선도 한국에서 단전호 가르치시는 분은 궁을론을 전혀 몰라. 궁을이 뭔지도 몰라. 한번 물어보세요. 궁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모른다고요. 궁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도를 가르쳐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상이 궁을 사상이란 말이에요. 궁을 사상. 자, 그런데 제가 이제는 여기 이제 4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중앙이 뭐가 있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중앙에 뭐가 있냐? 중앙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사신도를 배우실 때 요 4개만 이렇게 배웠고, 대개 아시는 분은 동청룡 서백호는 금방 아세요.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무도 아시는데, 문제는 이게 궁을이라는 건 모르셨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궁을입니다. 현무가 궁이고 주작이 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을론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가로지르는 지금 우리가 이 선도 사상의 핵심은 중의 이론이란 말이야. 중. 이 중에서 중의 이론이거든요. 중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통합하는 그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몸에서 자라는 그 위치도 가장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차크라로 보면 7개 차크라 중에 4번째 차크라, 가장 중심에 있는 차크라에서 이 아이가 생성돼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위치가 되는데 이게 여기가 바로 중이란 말이에요. 양쪽의 중간이고 아래 위의 중간인 요 지점, 요 심장, 요 부분에서 바로 요 아이가 생성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지점에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이것을 소위 무기라고 하는 거죠. 이 무기라는 이 공간, 무기토라는 이 공간에 이 중에 뭐가 있냐라는 거를 모른다 이거죠. 몰랐다 이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여기는 구진등사가 있습니다. 구진등사. 그래서 자, 구진등사가 있어서 자, 구진등사 한자가 약간씩 틀리기는 합니다. 보통 약간씩 틀려요. 여기 쇠금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등사도 약간 틀리는데 이렇게 뭐 요걸로 쓰겠습니다. 그냥 구진등사라는 게 있어서 요게 중앙에 있는데 요 무가 구진이에요. 요 무가 이게 무 등사가 기예요. 기 이렇게 해서 중앙에 구진과 등사가 있다는 거 이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진이라고 하는 게 그 육인론에 따르면 이게 무진이라고 해서 이거 황룡에 해당되고 요것은 불뱀 경사라고 해서 불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럼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황룡과 불뱀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사 불뱀과 황룡이 그러니까 무는 황룡이고 기는 불뱀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이 사신도 외에 두 개의 그 생물체가 더 할당이 중앙에 되면서 중앙에 구진과 등사가 존재를 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 구진과 등사를 통해서 궁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 이 구진 등사를 포함해서 올라가는 이 라인이 사실 궁을론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궁을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겁니다. 요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새가 이쪽에 있고, 현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현무가 지금 뱀머리가 두 개잖아요. 뱀이 두 개잖아요. 거북이 몸에다가 뱀이 두 개다,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게.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황룡이 뭐예요? 황룡이 요것도 노란 뱀이 황룡이고, 불뱀이 요게 빨간 뱀이 불뱀이잖아요. 등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진등사.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는 궁을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궁을론이라, 이게 궁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게 궁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궁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찬 선생이 말씀하신 여기 궁을가, 정부찬 선생이 말씀하신 궁을가가 뭐예요? 궁을가가 사실은 여기 이거죠. 이거 쭉 올라가는 거. 요거를 우리 정부찬 선생이 말씀하셨고,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을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의 선도 사상의 중요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용어 비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의 이론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남북으로 꿰뚫는 이 궁을론을 주축으로 한 뒤에 용어 이론을 결합을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지, 이 선도 이론을 상당히 정밀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작 기둥이 되는 걸 궁을론을 빼버리고 용어론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용어론만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저기가 된 게 호흡법을 자꾸 중시 여기게 되는 것이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론을 가져다가 그것도 용어론도 원래 호흡법을 중시하는 이론이 아닌데 그걸 가져다가 자꾸 호흡법을 중시하는 이론을 써가지고 막 변형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신도에 두 개를 더 합해서 사신도가 육신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궁을이 무엇이고 용어가 무엇인가를 이 육신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 개념을 가지고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기초로 해 나가면서 기본 틀로 깔고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